하이 하이유 코리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임중현이라고 합니다. 한국 요들의 역사는 1968년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그 한국 요들의 역사에서 지금 한 90년대 이후를 좀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99년에 하이디랜드라는 그 한국 최초의 온라인 요들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한국 요들이 좀 붐업을 하는 데 기여를 했고, 지금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월드 요들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 요들러들이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요들 커뮤니티를 어떤 전 세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톡 쏘는 요들하는 밴드 스위스 탄산수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27살 이재동입니다. 저는 지금 요들 밴드를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에서 어린이 합창단, 요들로서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요들 그리고 청소년 요들의 보급화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1988년 중학교 때 요들을 처음 이제 라디오에서 요들 강습을 하는 걸 듣고 요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1995년에 한국 바젤 요들 클럽이라는 서울에 있는 요들 클럽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고, 네, 저는 한국에서 요들이 이게 붐이 일어났을 때, 요들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선생님께 요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학교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학교 프로그램에서 요들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요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들러는 스위스 요들러입니다. 스위스의 70년대에 활동했던 피터 힌넨이 저의 요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이유는 그 스위스 요들 특유의 장중함 그런 것에다가 스위스에서는 별로 부르지 않지만 웨스턴 요들 특유의 어떤 그 빠르고 경쾌하고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그냥 요들이 민속 음악이 아니라 어떤 진정한 팝 뮤직으로 발전하게 하는데 어떤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그 피터 힌넨의 요들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요들을 따라해보고자, 그리고 또 한편 그 요들이 너무나 멋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들을 했던 것 같고. 이름이 임피터인 게 그 피터 히넨의 관계는 없어요. 아하. 저는 제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요들러는 한국에서는 멜라닌 오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멜라닌 어쉬라고 발음을 하죠. 근데 또 스위스 그 자연적인 요들뿐만 아니라 좀 더 리드미컬하고 또 재밌고 또 무대 퍼포먼스도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좀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멜라닌 어쉬. 멜라닌 어쉬. 저는 사실 한국 요들러들이 3,000명이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 다음으로 많다라고 전 세계에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했던 게 각국의 각종 매체나 신문사에도 사실 인용되기도 해서 한국 요들러 3,000명 설이 거의 정설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하이디랜드의 회원수입니다. 그래서 결코 좀 과장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 이거를 어떻게 좀 규정하기는 되게 애매한데요. 한국에는 현재 대략 한 20개 이상의 요들 클럽이 존재하고, 또 한국 요델 협회라는 그 주관하는 조직도 있고, 또 거기 말고도 이제 다른 쪽에서 활동하는 요들 클럽도 있고, 굉장히 많고, 또 지금도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또 생기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은 다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요들 클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들 클럽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활동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요들을 하고 뭐 각종 뭐 매체나 뭐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꽤나 요들을 자주 들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요들이 시작되었느냐, 한국 요들은 무엇이냐, 뭐 한국 요들을 그냥 좀 요새 유행하는 말로 K 요들이라고 정의를 하자면, K 요들의 시작은 1930년대부터 각종 레코딩에서 일부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 레코딩들을 우리는 한국 요들의 역사를 보기는 좀 힘들고, 실질적인 한국 요들의 역사는 1968년 한국 요들의 아버지 김홍철 선생님이 스위스를 가셔서 직접 요들을 배워 오셔서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당시 한 10개의 요들 클럽을 만들고 요들을 보급한 것들이 시작이고, 그 시작은 사실 한국인들이 뭐 영어는커녕 독일어 뭐 전혀 외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국에 가끔 나간 분들이 뭐 이런저런 레코딩 어떤 요들 테이프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한국인들이 직접 그 악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 듣고 악보를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어로 직접 그 새롭게 가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들이 좀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7, 80년대, 뭐 90년대까지 계속 가다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뭔가 좀 한국도 외국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뭐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요들 음반을 구하기는 매우 용이해졌는데, 동시에 이제 그때는 한국 요들에 약간 좀 어떤 좀 의구심이 스스로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국어로 자유롭게 작사해서 만들던 요들들에 대해서 이걸 과연 이렇게 불러도 되는가, 왜냐면 원곡하고 뜻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원곡으로 좀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조금 또 문제가 있는 게, 그거를 뭐 영어랄지 독일어랄지 어떤 그 나라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른다기보다는 그냥 원곡을 흉내내는 거죠. 우리가 들리는 대로. 그거 자체가 정작 현지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들리는 대로 하는 것들이라 그런 것들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또 오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 요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는 우리가 요들이라는 문화를 도입한 지가 50년이 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정서를 담은 요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운동들이 지금 좀 일어나고 있고, 소위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창작 요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창작 요들부터는 이제 K 요들이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침 그 옆에 나와 있는 이 이재동 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창작 요들을 거의 처음 시도를 하고 지금도 한국적 창작 요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창작 요들에 대해서는 이재동 씨가 한번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작하면서 요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요들을 넣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그 작곡하면서 뭔가 느낌이 좋더라고요. 나에게 주는 그 느낌들이 좀 더 뭐랄까 더 뭔가 기쁜 마음을 주고, 또 뭔가 자연에 대한 뭐 고마움, 뭐 감사함, 이런 마음들을 좀 작곡하면서 느낄 수 있어서 더 작곡하는 데 힘을 쓸 수 있었고, 또 가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또 예쁜 또 가사를 쓰려고도 노력을 하면서 많이 작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있었던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또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노래를 불러야, 나만의 노래를 불러야 뭔가 좀 더 메리트가 있고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창작하는 데에, 작곡하는 데에, 작사하는 데 좀 힘을 실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저희 한국인으로서는 참 의아하긴 한데, 뭐 한국 문화가 갑자기 좀 유명해지면서 뭐 K-팝,
K 드라마, 뭐 K K 뭐 컬처. 웹툰, 뭐 여러 가지 K를 단 용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K 요들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K 요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K 요들이라는 용어를 이런저런 단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혹은 아전 인수격으로 이렇게 활용들을 하고 있고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제 뭐 좀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제가 이 질문하시는 분에게 KO들이 뭡니까 물어보고 싶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KO들은 아까 뭐 계속 말했던 부분인데 한국어로 돼서 한국어로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서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요들. 그리고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한 퓨전이 있는 기존의 뭐 K를 단 다양한 문화들과 비슷한 결국엔 한국어로 된 요들을 일단 광의적으로 K 요들로 정의를 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장르화할 것인지를 저희가 또 발전시켜보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옷을 한국에서는 보통 요들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명확한 국적은 없습니다. 국적은 없고 단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어떤 요들을 부를 때 어떤 스위스를 상상하고 알프스를 상상하면서 이제 그 또 스위스나 이런 알프스 국가들 가서 좀 이렇게 뭐 좀 카피를 하고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옷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그 옷들 중에서는 현지에서 직접 들어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드는 곡인데 만드는 옷들인데 이게 뭐 어떤 큰 어떤 회사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보통 요들 클럽들이 공연을 할 때 한번 이렇게 단체로 주문해서 만들고 또 입고 각종 행사 있을 때 입고 뭐 이런 옷입니다. 사실 이 요들복이라고 불리는 이 옷이 이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그런 뭔가 모델이잖아요. 모델이고 이게 사실 이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이런 이게 자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모티브를 삼아서 아마 이것도 스위스 같은 데서 아마 영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자수를 모티브를 삼아서 여기에 탁 박아서 좀 예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들복을 좀 구할 때 이런 걸 많이 넣어서 좀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는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아마 요들복을 전체적으로 지금 구하고 있지 않나, 시장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통칭해서 말씀드리면 근본은 없어요. 근본은 없이 그냥 우리라고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요들러들이 생각하는 어떤 스위스 혹은 알프스의 환상을 가지고 이런 문양들을 연구해서 우리의 정서를 담아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스위스 혹은 알프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입고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느끼는 그런 옷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어떻게? K요들. 야쏘 발란 야쏘 발란 벨레오 볼란 이쉐 야쏘 발란 야쏘 발란 벨레오 볼란 이쉐 우드리요 우리리리 오너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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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라라